요거는 전체 이제 100% 누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아파트고요. 빨간색은 그냥 그 외 주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공급은 꾸준히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비율은 급격하게 하락했죠. 그리고 또 새로 신규로 지어지는 것들도 보면은 다세대 주택 위주로만 지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아까 봤던 그래프를 다시 보시게 되는데요. 자, 2012년을 주기로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줄어들고 준공 건수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호 정도가 지금 현재로는 당초 공급됐어야 될 거에 비해서 부족하게 됐죠. 옆에 나온 표는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인데요. 요거는 그냥 곁다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2014년, 15년 뭐 계속해서 꾸준히 5만 호씩은 등록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임대사업자 수 등록된 수를 보면 15만, 5만 쭉쭉 늘어나죠. 없던 주택이 새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주거를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매석한 결과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경제학에서 자주 보셨던 그래프일 겁니다. 수요 공급이죠.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돈도 잘 벌고 집도 사고 싶어. 물론 공급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매점 매석에 의해서 당초 공급됐어야 될 숫자가 결국은 요 정도 선에서만 공급이 된다고 시장에서는 인지하게 되죠. 가격은 더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은 과연 정책적으로나 우리 사회는 어떻게 움직여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6년간 신규 건수 0건, 재개발 지역 기준 완화하겠다. 작년 연말에 나왔었던 기사입니다. 작년 9월이네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또 올해 1월에 서울시 재개발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렇다면 약 700여 개 구역이 개발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밑줄 그은 곳에 보시면 여기 살짝 보입니다. 57% 노후도. 현재 저희가 알고 계신 노후도는 3분의 2, 66%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0년 이내에 어느 정도 지어진 것들이 건물들이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결국 3분의 2 노후도를 마치기 위해서는 재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노후도를 낮춰야만 하는 정책적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저희 회원사분들이나 이제 회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와 꾸준히 간담회도 가지시면서 계속해서 민관이 협업해가지고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달에는 이제 뭐 대도시, 지자체까지 꾸준한 간담회를 하면서 개발 가능한 곳들을 물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 대책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타이틀이 달린 거는 공공주도라고 달려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이제 공공이 주도해서 해야겠다. 민간에 맡겨놨더니 안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뭐 정책을 뭐 어떻게 읽고 판단하고는 각자의 몫입니다만 약간은 좀 공공이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내용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물량 공급으로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이 공유를 하겠다는 건데요. 규제 혁신하겠다는 거의 대부분 내용은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후체납 부담 완화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협회나 아니면 나머지 협회들에서도 꾸준히 얘기했던 용적률 상향, 정상향 하게 해달라, 각종 규제 풀어달라.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목표 들어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재초한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부담을 미부과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아쉽게도 민간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재건축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하고는 좀 관계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사실 인허가 때문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속해서 뭐 준주거라든가 이제 준주거 쪽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법률적이나 그런 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이제 뭐 개발 이익도 공유하겠다라고 하고요.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소유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에게는 공공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또는 민간만의 영역을 열어드리겠다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책에 따른 예상 효과를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제 생각이라서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급 불안 심리에서는 좀 약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5년 이내에 뭐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택지가 공급되는 것일 뿐
역시 주택이 공급되려면 10여 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정비구역은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해제됐던 부분들 그쪽 주민들은 뭐 반겨할 수도 있겠고요. 그 저희 쪽 민간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요거는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서울시 보도본문 중에 2월 4일자 보도자료 중에 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쭉 간략하게 표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사실 민간에서는 그냥 바라보고밖에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 민간이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쪽입니다. 5,000제곱 이상의 역세권 그리고 중공업지역 그리고 노후지역 개발은 노후지역 개발은 일반이죠. 여기는 공공이 하겠다. 하지만 5,000제곱 이하는 민간에서 하셔라. 이런 사항 되겠고요. 네. 일단 저희 뭐 역세권은 다들 아시겠지만 역세권은 플랫폼에서 각각 350m 거리인데요. 역세권 영역만 따져보면 역 하나당 약 65,000제곱미터가 나오죠. 5,000제곱미터면은 그 65,000제곱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역들을 역시 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또 본문 중에서 한번 또 골라봤습니다만, 예. 본문에서 보시면은 보도자료에서도 사실 이제 분홍색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구역 시행지형도 경계도 설정해 주겠다. 요건 아직 건데 정확한 지침은 안 나온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4월달, 6월달에 또 국토부나 각 지자체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회원사 뭐 선배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아직은 확답을 할 수가 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부분이요, 바로 노후도 부분이 될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노후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만지작거렸지만 3분의 2 노후도를 만족해야 되지만 서울시에서 57%를 검토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노후도를 낮추는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 종상향, 용적률 그리고 700%까지 준주거로 적용해 주겠다는 거, 민간에서 제일 반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역세권이라도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기껏 해봐야 준주거 지역 아니면은 3종 일반 주거일 텐데요. 3종 일반 주거가 준주거로 된다고 하면 250%에서 750%, 그 중에서 상향된 거의 절반은 공공에 기여한다 라고 하더라도 475%라는 용적률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 땅을 보유하시고도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땅을 너무 비싸게 생각되지만 과연 매입을 해서 사업을 검토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개념이 바뀔 수가 있는 인센티브죠. 게다가 규제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주택가 지역에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제한도 완화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지난번 이제 3월 3일 날인가 그때 국토교통부와 왔을 때도 이제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좀 정확한 지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넘어가시고요. 이거는 제가 일단 한번 지도를 겹쳐본 겁니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 점들은 아까 보셨던 각 이제 뉴타운 지역에 해제된 지역을 표시한 거고요. 이거는 도심 체계 아실 겁니다. 서울 플랜에 있는 도심들입니다. 네.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이죠. 현재 이렇게 퍼져 있는 지역들, 그리고 개발이 안 돼서 분명히 개발해야 됨에도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 그 지역들인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 7대광역 중심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용적률이 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된 분들, 특히 동부권, 청량리, 그리고 창동 상계 쪽, 이쪽은 현재 지역에 해제된 곳도 많고 일반 주택가도 많고, 그리고 특히
1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쪽까지도 이제 동대문 지역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아 요 라인은 아직도 좀 많이 개발이 덜 된 곳이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12지역 중심 중에서도 특히 미아 연신내 전부 다 동북부 지역 아니면은 이제 북부 지역이고요. 그리고 남서부 지역에서는 요 준주거 지역 벨트 쪽이 그나마 지역이 해제됐고 개발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서도 나중에 충분히 역세권 중공업 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일단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사대책 보도자료 말미에 나왔었는데요. 역시 역세권은 동부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요 며칠째 좀 신문 자료 좀 보면서 이제 찾은 거고요. 사실 이거는 8.4 대책 관련입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가 선정됐다는 곳인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동작, 영등포, 충로, 동대문, 강북 여기저기서 일단 관심이 있어하는 쪽에서 이제 뭐 재개발을 하겠다,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긴 한데요.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민간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이 해당 지역들이 개발하고 물꼬가 터지면 파도 치듯이 결국은 개발 압력이 다 몰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안동 화물터미널 여기도 모 건설회사에서 보유한 지 굉장히 꽤 된 부지인데요. 서울 안에 있는 물류가 가능한 단일 필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기사화되면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역세권이 아니죠.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과연 1호가 될 것인가라는 헤드라인으로 붙은 이 지역 강남 일원동입니다. 대청마을인데요. 강남에 있습니다만 좀 저층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곳이죠. 이처럼 이사대책으로 인해서 반기는 분들도 있고 뭔가 기회로 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역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물밑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해서 지역지구를 검토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는 없는데 성수지구도 얼마 전에 IT 쪽으로 힘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자인데 계속 보도자료를 내면서 3080 대책에 대해서 국토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건데요. 시그널은 시그널이고 저희가 이제 민간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주요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7페이지짜리라서 그냥 간략하게 내용들 다 잘라내고 그냥 헤드라인만 넣었는데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사업 등 사업에 대한 지자체 업계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리고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제안 부지는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월 말에 이제 여러 군데 제안이 온 것들을 검토를 해서 어디부터 개발할지를 이제 검토한 결과를 발표를 할 테고요. 4월 달에는 서울시나 아니면 교통부령들 시행령 다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또 법 제도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마저 법 개선을 정비하고 또 순차적으로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개발의 물꼬를 하나하나 터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저희 민간 개발자인 저희 회원사 회장님 및 여러 이제 선배님들께서도 좋은 부지 검토하시고 개발의 물꼬가 트여서 좀 좋은 시절이 올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손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해 주신 이태강 덕신장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